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 걸리셨다고요? 아, 네. 별걸 다 하죠. 목감기가 좀 찾아와가지고 예. 미세먼지와 함께 예. 네, 감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 네. 저도 살짝 감기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예. 그렇죠. 오늘 근데 날씨가 진짜 안 좋네요. 예. 네. 미세먼지 때문인지 일교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밖을 보면 좀 우울해지는 날씨예요, 확실하게. 예. 네. 다들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소식은요. 네.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얘기인데 가수 승리 씨와 관련한 추가 의혹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뭐 각종 의혹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관심은 이 가수 승리 씨가 얼마나 개입돼 있느냐 이거일 겁니다. 예. 어제 MBC 뉴스데스크는요. 작년 7월 버닝썬에서 발생했던 미성년자 출입 사건에 대해서 승리한테 보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아하. 통화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예. 작년 7월이었는데요. 예. 당시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네. 112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영업정지 위기에 놓여있던 버닝썬은 그런데 약 한 달 뒤에 예. 불기소 의견으로 네네. 경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예. 그때 경찰이 클럽에 출입한 학생을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네. 여기까지 이제 나왔던 보도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사건 무마하기 위해서 버닝썬 이성현 대표가 2천만 원을 전직 예. 경찰 강모 씨한테 전달했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가 담당 수사팀에게 전달됐다. 이런 예.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3개월 뒤였던 지난해 11월 초에 예. 이 이성현 대표와 돈을 전달했다는 이모 씨 간의 통화 내용이 입수가 된 건데 네. 승리한테 2번 정도 보고가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어제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한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승리 씨 변호인은 예. 승리 씨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이 있습니다. 보도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승리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은 성매매 알선인데 그렇죠. 성매매 알선은 뭐 워낙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꽤 크게 점쳐졌잖아요. 근데 이 의혹은 어쨌든 실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버닝썬의 또 다른 대표 이문호 씨인데 이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저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의외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신종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요. 예. 이 대표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연 뒤에 네.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판사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현재까지 증거 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예. 그리고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그리고 마약류 관련한 범죄 전력 그리고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수사가 좀 덜 됐다 뭐 이런 거죠. 느낌이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마약 투약 자체를 전면 부인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일부 예. 보도에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면 구속을 할 때 상당 부분 이제 좀 참고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예.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요. 그러네요. 관련해서 MBC 또 보도에 따르면 버닝썬에서 이 중국인 VIP 손님을 담당했던 예. 중국인 직원 애나 씨라고 있잖아요. 파모 씨. 예. 애나에게서 그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지난달에 이어서 어제도 두 차례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지난달 16일 1차 조사 당시에 경찰이 이 애나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서 국가수에 의뢰를 했는데 예.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찰은 애나가 어떤 경로로 마약을 구했고 또 누구한테 유통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한테 좀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중국인들 상대로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중국인들의 어떤 실체 그리고 규모를 중심으로 수사를 예.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 아무래도 중국인 VIP를 그렇죠. 뭐 유치하는 데 역할이 있었다거나 뭐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이 병역 면제 얘기인데 좀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다음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요? 참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다 발견해내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 이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경적이 있어요. 예. 에어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를 내는 뭐 그런 그렇죠. 장치인가 보죠. 엄청나게 왜 큰 소리 갑자기 들으면 예. 귀가 이렇게 약간
마비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한 수법입니다. 예. 병무청은 어제 이를 이용해서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서 병역법을 위반한 8명 그리고 이들의 병역 면제를 도운 그러니까 브로커죠. 3명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2017년도였는데 전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A씨는 군 면제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던 브로커 B씨에게 1,5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커 B씨가 해당 선수한테 알려준 거죠.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 A씨는 차량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그 응원용 에어혼 아까 말씀드린 그 에어혼을 귀에 대고 작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동안 큰 소리 경고음을 듣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귀가 먹먹해진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제 장애인 등록까지 마쳤고 병역까지 면제를 받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수법 알려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적발된 사람은 뭐 전직 선수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방송 진행자 등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 연결해서 얘기 들어볼 텐데요. 최국이 병역조사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조사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줄여서 이제 특사경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습니다. 이 특사경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병무청 특사경은 병력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과 대리로 병무청에 와서 병력 판정 검사를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역비리 전문 수사관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처럼 다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수사권을 갖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도 적발을 하신 건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적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에 잘 듣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청력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런 제보가 저희들한테 제보가 왔군요. 접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수사를 진행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적발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딱 포렌식 해보니까 거기에 막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돈 오가고 이런 정황이 쫙 나왔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주고받은 내용들. 그래서 이번에 적발을 8명 하셨는데요.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브로커를 포함해서 면제 도중에 발각된 사람들은 모두 병역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 기소되어 법원에 최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단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니까 수사가 끝난 건 아니군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미 면제받은 사람들도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진행됩니다. 군대에 다시 가야 되는 거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병무청에서 한 게 아니라 뭐 병원에서 장애인 등록을 한 거겠죠. 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거겠죠. 그렇죠. 이 장애인 등록은 그렇게 그 병무청의 신체 검사보다 좀 더 허술한가 봐요. 그것은 이제 병무청에서는 군 입영을 위한 판정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록 여부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허술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혼나시죠.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다른 처분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만 발급받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장애인 등록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죠? 저희들 기준은 이렇습니다.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 정도가 1, 2, 3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별도 신체 검사 없이 병역 처분을 합니다. 예, 그러나 장애 정도가 경미한 4, 6급의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병역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듣고 보니 그럼 과거에도 이 청력 때문에 청력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도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최근 7년 이내에 청력 장애로 면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력을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탈 의심자에 대해서는 병무청 자체적으로 확인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뭐 지금 인원은 약 1,500여 명 정도. 1,500명이나 있어요. 최근 7년간 인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떨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청력 장애 말고도 여전히 이렇게 병역 면탈을 하기 위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는 경우, 온몸에 문신을 새겨서 멘탈하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런 거군요. 체중, 정신질환, 문신 이런 수법들이 요새 유행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도 사실은 제보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내 주위에도 좀 이상한 사람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신고하는 겁니까? 병무청에 병역 멘탈자 제보를 하시려면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라고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인터넷 국민신문고요. 제보가 가능하고요. 병무청에는 병무민원 상담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9090입니다. 1588-9090. 그리고 저희 병무청 병력조사과 전화번호 042-481-2780부터 8번까지로 전화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무실 번호까지 공개해 주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병역 멘탈 적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저희가 이해하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국이 병무청 병역조사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이거 어제도 저희가 정말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건인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사건입니다. 이게 계속 좀 새로 드러난 게 있죠. 의혹이 있습니다. 어제 일단 경찰이 밝힌 부분만 전달해 드리면요. 피의자 김모 씨 지금 이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씨의 그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5일 이후에 한동안 숨진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했다고 어제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이제 어머니 전화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다가 그 이진 씨의 동생 등 이제 메시지가 오면은 마치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꾸며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각이 며칠간 이어졌고 아무래도 평소에 말투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이 이제 그 동생이 어느 순간 좀 이상하다고 느껴서 직접 부모 집에 갔지만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또 이후에도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 이제 거짓된 문자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화와 카톡 이런 것들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수사가 좀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분한테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 그냥 어머니 행세만 한 게 아니고 이진 씨의 동생도 살해하기 위해서 유인을 했다는 거예요. 동생까지요? 근데 이제 몇 차례나 그 유인에 걸려서 나갔지만 다행히 이제 범행은 면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건데 지난달 초에 이 공범들을 모집을 했어요. 중국으로 출국한 A씨 등 공범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8일에 처음으로 만나서 사전 모의를 했고 25일 범행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데 A씨 등 3명은 범행 직후에 중국행 비행기에 올라서 사실은 지금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왜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 여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도 좀 의문투성이고 예. 당초에 이 씨의 아버지가 2천만 원을 빌려간 뒤에 갚지 않아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양자 간의 채무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차용증 이런 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또 김 씨가 가져간 5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1,800만 원 외에는 나머지 돈은 지금 어디 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이 다 도망간 중국으로 도망간 그 공범들에게 다 전달됐는지 나머지 돈을 어디 숨겨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을 한마디로 보면 돈을 노린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이고 그렇죠. 어떤 복수를 위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하기엔 너무 허술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미스테리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사건 이런 종류의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이제 시신을 좀 안매장한다거나 이런 걸 취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시신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만 또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고 그것도 그냥 창고에 남겨두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범죄의 성질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좀 이상한 사건입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어제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낙연 총리한테 뭐 대북 특사 문제, 또 장자연 김학의 수사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고요? 네, 요즘 뭐 대정부 질문이 있으면 이제 요즘은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굉장히 초점이 있잖아요. 관심 쏠리잖아요. 취임 초기에 워낙 대답을 뭐 잘했다고 해서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예로부터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변인이었고 이제 말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우아해서 사람들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참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그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완성 단계까지 그 북미 합의서 초안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워낙 회담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서 하노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후에 알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미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김혁철과 비건 간의 그 초안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 전날까지 일은 다 알았는데 그날 벌어질 일은 몰랐다. 이런 얘기네요. 그건 뭐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네. 한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이 청와대에 63만 명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사당이 선거제 그리고 개혁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의 합의서를 보면은 맨 위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있었다면서 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니까요. 그렇기도 하죠. 네. 다음으로는 북한 소식인데요. 이 중국, 러시아, 유엔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들이 어제 동시에 귀국했다고요.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본다면 뭐 재외 공관장 회의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그 어떤 회의차 간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평양에 들어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또 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지재룡 주중 대사 그리고 김영준 주러 대사,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등이 19일 오후에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3명의 대사를 포함해서 북한 외교관 한 1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라면은 그 지난 15일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을 발표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들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단순한 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곧 북한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 기사가 안 될 일인데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기사가 됐군요. 맞습니다. 이게.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매파 존 볼턴 보좌관
계속 북한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혹시라도 비핵화에 없다는 협상의 방향을 김정은 위원장이 돌릴까봐 연일 경고음을 날리고 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요, 현지 시간 19일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기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험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실험 안 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15개월 이상. 그러면서 실험 중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그들에게 밝은 경제적 미래를 약속했다면서 다시 한번 경고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뭐 양쪽 강경파들의 발언만 들으면 위태위태한데 그래도 아직 판은 안 깨지고 있다는 걸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발표를 할지 만약 발표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